안녕하세요. 타스 건축사무소의 김인환 건축사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상가주택 등의 땅을 최대한 활용을 하는 방법 또는 꼬마빌딩 등을 위한 대지의 분할과 합병에 관한 것입니다. 상가주택이나 꼬마빌딩 등을 지으시려 하는 분들에게 땅의 크기나 형상, 레벨 등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그것은 땅값은 엄청나게 비싸기도 하고 사업성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만 특히 설계를 하는 데 있어서도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인데, 오늘은 그동안 설계를 하면서 느낀 대지의 크기나 면적, 형상 등과 관련해서 대지의 분할과 합병 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5가지 내용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이런 데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이나 특히 상가주택, 단독주택 등 건물을 지으시려거나 투자하시려는 분, 또 재테크와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신 분 등에게 참고가 되리라 생각하며 먼저 본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선풀을 남겨주신다면 저에게도 큰 힘이 되어 이러한 영상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혹시 지금 보유하고 계시거나 매입하고자 하시는 땅에 대한 기본계획, 즉 가설계를 해보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나 설계를 하시고 시공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공사 견적을 받아보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 영상 아래에 있는 더보기에 적어둔 제 카페의 글을 보시고 설계상담 노트를 작성해서 이메일로 보내주시거나 설계된 도면을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기본계획, 즉 가설계나 공사 견적을 해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면 상가주택 등의 효율적인 대지 면적과 형상 등에 대해서 첫 번째로 효율적인 대지 면적과 형상에 관한 것인데, 상가주택이나 꼬마빌딩 등 어떤 건물을 건축하더라도 땅의 크기가 크고 형상이 반듯하며 땅의 경사도나 대지의 관계가 좋으면 사용에도 좋고 편리한 등 모든 점에서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땅이 크고 좋으면 그만큼 땅값이 비싸지고 따라서 사업성에도 좋지 않을 경우가 많은데, 이런 땅의 크기나 형상 등은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돈의 구애를 받지 않는 경우야 원하는 땅을 마음대로 살 수 있기는 하겠지만 실질적으로는 불가능하며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땅을 만들어낼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보유한 땅이나 구매하려는 땅을 자신의 의도나 특히 사업성 등에 맞도록 땅의 크기나 형상을 경우에 따라서 조절하거나 만들어낼 수도 있는데, 특히 설계를 하다 보면 어떤 땅은 넓어서 구상하는 면적을 설계하기도 좋고 디자인도 마음껏 할 수가 있어서 좋기는 한데 사업성 면에서는 불리한 것이 대부분으로 이러한 건축은 실현되기 어렵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누차 언급한 바와 같이 현대건축에 있어서 사업성은 건축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인 것이죠. 다음은 대지의 분할과 합병에 관한 것인데, 보유하고 있는 땅이나 사고자 하는 땅의 크기나 형상을 마음대로 만들어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자신이 원하는 크기나 형상 등으로 만들 수는 있는 방법은 바로 대지의 분할과 합병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땅은 지나치게 넓거나 있는 그대로 설계를 하는 경우 사업성이 별로이고, 또 어떤 땅은 도로 조건도 좋지 않고 또 너무 좁아서 바로 인접한 땅과 합친다면 땅의 크기도 커지고 형상도 좋아져서 두 땅 모두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가 있는 방법이 있는데, 바로 그런 대지를 분할하거나 합병하는 것입니다. 즉 모든 땅은 아래에서 설명하는 방법에 따라 자신이 원하는 크기나 형상으로 대지를 만들 수가 있는데, 이는 사업성을 높이는 데 대단히 효율적인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방법은 모든 경우 다 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조건만 가능하다면 이러한 방법들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있는 땅을 그대로 활용하는 것보다 훨씬 좋다는 것으로 상황에 따라서는 적극적으로 활용해 볼 만합니다. 그러면 먼저 땅이 넓은 경우 다음과 같은 대지 분할하는 것도 좋은데, 그러면 대지 분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대지 분할은 먼저 다음과 같은 조건에 맞도록 대지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해 지역의 건축 조례가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게 분할을 할 수는 없습니다. 즉 대지 최소 면적에 대한 제한 기준은 없지만 분할을 제한하는 최소 면적은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건축법 제57조,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라서 주거지역은 60제곱미터, 상업지역은 150제곱미터, 공업지역은 150제곱미터, 녹지지역 200제곱미터, 기타지역은 60제곱미터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조례가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서울시 조례의 경우에는 주거지역 90제곱미터, 상업지역 150제곱미터, 공업지역은 200제곱미터, 녹지지역 200제곱미터로 대지 분할 제한 면적을 규정하고 있고, 다른 수도권 지역은 대체로 주거지역 60제곱미터, 상업지역 150제곱미터, 공업지역 150제곱미터, 녹지지역 200제곱미터 등으로 정하고 있고, 개발 제한 구역 내에서는 일반 필지는 200제곱미터,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의 건축시는 330제곱미터 이내로 분할할 수 없어서 나누는 면적이 2 이상이 되는 경우 가능한데, 이는 무분별한 토지 분할로 인해서 국토의 난개발을 막고 토지 분할을 수단으로 한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즉 토지 분할을 둘러싼 국토 훼손 및 부동산 투기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인해서 원칙적으로 사전에 관할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을 규정한 것이 본 법률 조항의 취지라고 볼 수가 있어서 지적법령상 분할 절차를 잘 밟아야 하고 등기도 정리해야 하며, 토지의 분할은 최종적으로 지적공사에 측량을 의뢰해서 측량, 수로조사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분할 허가 절차를 이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밖에도 지구단위 계획구역인 경우에는 시장 수요 및 여건 변화에 따른 융통성 확보를 위해서 일정 규모 이상의 대지에 대해서 지구단위 계획 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분할할 수가 있는 위치를 대지 분할 가능선으로 지정하는 경우 2개 이상의 대지를 일단의 대지로 해서 하나의 건축물로 공동 개발을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는 주거지역 180제곱미터 이하, 상업지역은 200제곱미터 이하, 공업지역은 660제곱미터 이하, 녹지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 도시지역 안에서는 용도지역에 지정이 없는 경우에 90제곱미터 이하,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는 250제곱미터 이하로 분할하는 면적을 제한하고 있고, 농업생산 기반 사업이 시행된 농지는 대규모 영농을 권장하기 위해서 2000제곱미터 이하로는 농지 분할이 금지되며,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은 2개 이상의 필지를 합병해서 분할하는 경우 두 대지의 소유자가 동일인이어야 합니다. 다음 네 번째로는 대지의 합병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 등기된 토지로서 연접하여 있는 2필지 이상의 등록된 토지를 하나의 필지로 합병하는 것을 합병이라고 하는데, 이 경우에는 2필지의 지목과 소유자가 같을 경우 가능하며,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에 관해서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의 문제가 없어야 하지만 분할과는 달리 면적 제한 규정 등은 없어서 분할하는 것보다는 간단합니다. 그런데 사실 건축을 위해서는 굳이 등기상 합병을 하지 않고 2개 이상의 필지에 그대로 건축할 수가 있는데, 이 경우 합병하는 것과는 달리 소유자가 달라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자면 그림과 같은 1번과 2번 2필지의 경우에 만약 1번 소유주가 1번 땅만으로 건축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2번 필지 땅까지 합쳐서 하나의 건물로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1번 소유자가 2번 소유자의 대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서 2개의 대지를 합병하지 않은 채 그냥 2필지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마치 어떤 건축주가 토지 소유주가 아니어도 그 토지를 소유한 사람으로부터 대지 사용 승낙을 받는 경우에 건축이 가능한 것 같은 경우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러한 사례는 주변에서 흔히 볼 수가 있기도 합니다. 이제 마지막 5번째로 건축물의 용도, 주차, 일조권 등이 대지 분할과 합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것인데, 이상과 같은 대지의 분할이나 합병은 사업성이 우선되어야 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서는 건축하고자 하는 건물의 용도를 잘 생각해 봐야 하고, 또 대지의 분할인 경우에는 위에서 설명한 분할하는 대지의 최소 면적 이상으로 하면서 특히 주차대수 확보가 가능하면서도 일조권 적용을 받아야 하는 일반 주거지역 등인 경우에는 일조권 상황을 잘 따져보아서 이 모든 것을 적용하여 분할하는 대지에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물 설계를 해보고 땅의 크기나 형상을 결정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무작정 면적에 맞춰 나누는 것이 아니라 나뉘어지는 땅에 짓고자 하는 건물의 설계가 사업성에 맞도록 대지를 나누는 것이 중요해서 대지의 분할은 전문성을 가진 설계자와 함께 작업을 해야 효율적인 대지 분할이나 합병이 가능할 것입니다. 즉 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사업성에 적절한 땅의 크기나 형상이 요구되는데, 이러한 크기나 형상은 실제로 설계를 해서 건축할 수 있는 규모나 디자인을 해봐야 할 수 있기 때문으로 특히 분할이나 합병하는 경우에는 더더욱 건축적인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이제까지 상가주택 등의 효율적인 대지 면적과 형상 등에 대해서 첫 번째로 효율적인 대지 면적과 형상, 두 번째로는 대지의 분할과 합병, 세 번째로 대지의 분할, 네 번째로 대지의 합병, 마지막 다섯 번째로 설계와 대지의 분할과 합병 등까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상가주택이나 꼬마 빌딩 등을 설계하고 건축을 하다보면 땅의 크기나 형상에 대해서 아쉬움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땅은 위에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지나치게 넓은데도 건축하려는 건물의 용도상 한계가 있다거나 특히 주차대수가 8대 이상이 되면 이중주차를 할 수 없게 되는 상황으로 주어진 용적률의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어서 대지 사용상 효율적이지 못하고, 또 어떤 땅은 크기도 작고 형상도 이상해서 인접한 대지와 공동으로 건축한다면 서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서 훨씬 효율성이 있는 건축이 가능한 경우가 많아서 바로 이러한 때 효율적인 대지의 활용을 위해서 오늘 설명하고 있는 이 적절한 대지 분할과 합병 또는 공동개발 방법을 생각할 때가 있어서, 보유하고 있는 땅이 이러한 경우에 해당되거나 사업성이 잘 나오지 않는 땅을 보유하신 경우 등을 위해서 오늘 이런 설명을 드려봤는데, 혹시 이런 데에 대한 의견이나 경험담 또는 궁금한 점 등이 있으시면 선플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 등과 기타 다른 건축 등에 관해서도 좀 더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본 영상 아래 더보기에 적어둔 제 이메일과 전화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런 데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고, 또한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소유하고 계신 필지에 대해서 본 영상 아래 더보기에 연결된 제 카페의 글을 보시고 설계상담 노트를 작성해 주시거나 설계된 도면을 보내주시는 분들에게는 기본계획 즉 가설계나 공사 견적을 해드리도록 하겠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본 채널에 관련된 다른 많은 참고 영상들을 보실 수도 있으며, 화면 왼쪽에 제가 추천하는 이 영상들도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면서 오늘은 이것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